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정뉴스 장세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 한 해 통영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다시 보는 통영 10대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첫 소식은 통영 근대 문화유산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 시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근대 도시의 건축 유산이 잘 보존돼 있는 통영 항남동과 중앙동 일대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통영시는 근대 문화재의 특성을 살린 재생 사업으로 통영을 근대 역사 문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1950년대에 건립된 옛 통영 목재 건물입니다. 건물 외관에서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바로 옆 건물도 낡은 폐건물처럼 보이지만 근대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주택입니다. 이 건물은 약 70여 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이제 근대 역사상 건축사적,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개별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최근 근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항남동과 중앙동 등 통영의 구도심 일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공간 지정은 목포와 군산 등에 이어 6번째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대한제국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근대 건축 양식과 생활상이 남아있는 건물 9곳이 복원되고 주변 거리에 대한 재생 사업도 진행됩니다. 통영시는 앞으로 5년간 국비 등 500억 원을 들여 구도심 일대를 근대 역사 문화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라져가던 통영의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 통영만의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참여형 관광 자원으로 재탄생하여 구도심권 상권 회복은 물론이고 통영 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내년부터 문화재 보수와 정비 등 본격적인 종합 계획을 세워 통영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대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통영시. 침체된 관광업과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관광도시 통영을 더 빛나게 해줄 소식이었는데요. 통영시가 머무르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통영 밤바다 야경 투어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 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통영 야경 투어는 해상 관광 택시를 타고 도남항에서 출발해 강구안과 충무교를 지나 통영대교를 기점으로 다시 도남항으로 회항하는 코스로 항해사의 해설과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50분간 통영의 밤바다 야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통영대교의 오색 조명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마련하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로맨틱한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고 있어 통영의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수주 잔량 기준으로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올랐던 중견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의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주인을 찾은 성동조선해양이 2년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성동조선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2018년부터 4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말 HSG 컨소시엄과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이 본격적으로 LNG선 수주를 재개하고 경영이 본 궤도에 오르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통영 출신 시인인 고 초정 김상옥 선생의 유품과 예술작품 등 약 500여 점의 유품이 모두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과 대구, 부산을 방문하며 유품을 모두 인수했는데요. 이번에 인수된 유품은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 근대 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초정 김상옥 선생 생가 매입 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교통 오지 지역민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단돈 1,000원만 있으면 시내 주요 거점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통영 택시업계가 어촌 교통 오지 지역민들을 위해 농어촌 속으로 달려가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보 운정택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용남면 승방마을을 비롯한 9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행이 되는데요. 마을에서 전통시장 주변과 관공서 등 시내 주요 거점까지 운행을 하며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1,000원만 내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브라보 운정택시는 마을 주민이 호출하면 관제센터를 통해 택시가 배차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전국 1위로 선정됐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평가에서 통영시가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통영시는 해양환경 정책 방향을 해양쓰레기가 없는 섬 재생과 섬 관광 자원화와 전국에서 최초로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을 건조했고 전국 최초 해양자원 리사이클링 설치 사업 추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통영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기관 표창과 함께 보상금 3천만 원을 수여받았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통영과 거제, 남해 등이 포함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통영의 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업이 제한돼 생존권이 침해당한다는 겁니다. 통영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성난 섬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 조정안에는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자설이도 등 16개 섬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환경부가 해당 섬들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한 이유조차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공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욕지도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 계획대로 변경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업 시간과 구역이 제한되고 농작물 재배와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환경부 업무인 만큼 공원 사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원 사무소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며 진땀을 뺐습니다. 주민들과 더불어 통영시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0.044제곱킬로미터인 반면 신규 편입은 3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통영시는 재조정을 요구했던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편입 면적이 확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람대로 반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섬 주민들은 환경부 항의 방문 집회와 공청회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앞서 통영이 머무는 관광을 위해 야간 관광 명소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통영에서 야간 관광을 이끄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겼습니다. 국내 최대 최장의 디지털 미디어 파크 디피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디피랑은 남망산 공원 일대에 경관 조명과 홀로그램,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미디어 테마파크로 완성했는데요.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하는 시민공원과 야간에는 유료로 입장하는 나이트 테마파크로 낮과 밤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디피랑이 통영의 밤을 밝히는 또 다른 볼거리이며 디피랑은 밤에 즐길 수 있는 통영의 대표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통영 시내 곳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통영시는 시내버스와 주요 관광지, 여객선 등 200여 곳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정책 제안 사업인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스마트한 통영시 관광을 선보이며 통신 비용 절감의 혜택을 안겨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통영 10대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소규모 LNG 허브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통영시는 지난 12월 1일 통영시청에서 경남도와 한국가스공사가 함께 동북아 LNG 허브 구축 공동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통영 소규모 LNG 허브 구축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의 유휴 저장 탱크와 출하 설비 등을 활용해 저장된 LNG를 ISO 탱크 컨테이너에 충전해 외국에 수출하기 위한 물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통영시는 2024년까지 LNG 수출 물류 기반을 조성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LNG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통영 10대 뉴스였습니다. 통영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도 통영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